자, 첫 번째 그 도전 실전 예제 4장에 있는 건데,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도전 실전 예제는 키보드로 몸무게와 키를 입력을 한 후에 BMI를 구하죠. BMI라고 하는 거는 신체 질량 지수라고 해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한 후에 그 BMI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BMI 그 수치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과체중이냐 또는 뭐 저체중이냐 아니면 표준 체중이냐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볼 건데, 이 BMI 수치가 20.0 이상이고 그리고 25.0 미만인 경우는 표준 체중이라고 하고, 그 외에 25.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과체중이 되는 거죠. 20.0 미만인 경우에, 안 되는 경우에는 저체중.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체중 관리가 필요할 텐데, 이건 이제 남자 기준이고 여자 기준은 조금 달라요. 18.5 여기가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체중이라 하더라도 표준 체중에 들어가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엔. 어찌됐든 자, 그런 프로그램인데, 일단 몸무게와 키를 입력을 받고 또 무슨 그걸 가지고 연산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할 때 가장 먼저 변수 선언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와 키를 입력하기 위해서 웨이트와 하이트, 몸무게가 뭐 70.5kg이다. 소수점 이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블형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하이트도, 즉 키도 뭐 187.5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가 있을 수 있으니까, BMI도 마찬가지로 실수값, 즉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세 개를 모두 더블형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따로따로 선언해도 되고, 자료형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형을 하나만 쓰고 변수 이름만 쭉 나열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변수 선언이 끝났으면 이제 입력받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 확보가 끝난 거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scanf 또 scanf 언더바 s로 입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입력시키기 전에 이제 뭘 입력시킬 건지를 화면에 출력을 해서, 그러니까 입력할 때 그 안내 메시지를 출력을 해서 입력하기 쉽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printf로 몸무게와 키를 입력하세요. 자,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입력받는 건 scanf 언더바 s로 입력을 시킬 겁니다. 자, BMI는 실제 입력된 데이터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입력할 데이터는 이렇게 몸무게와 키니까, 또 더블형 변수니까 %lf 변화 문자를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변수 앞에다가 입력시킬 때는 이 &기호 붙이는 거, 요거 잊으면 안 되죠? 출력할 때는 변수명만 가지고 출력을 하지만 입력할 때는 반드시 얘를 붙여줘야 된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소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변수가 실제 메모리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주소를, 그 위치 값을 구해서 scanf 언더바 s 함수에 넘겨주는 거죠. 이게 변화 문자를 사용을 할 때 %lf, 자,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즉 몸무게를 입력하기 위한 변화 문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f, 이게 하이트, 키를 입력하기 위한 변화 문자죠. 그래서 이 변화 문자와 변화 문자 사이에 공백을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고 뭐 여러 개 띄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띄웠다고 해서 여기도 띄우고 뭐 여기도 띄우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이 앞에는 띄워도 되지만 똑같이 수행이 돼요. 이 뒤에는 띄우면 안 됩니다. 그냥 scanf가 어떻게 입력받는지에 대한 걸 자세히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실수를 입력할 때 또는 정수를 입력할 때 이때는 공백을 띄워도 상관이 없다. 자, 입력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변수 선언을 통해서 메모리 공간 확보,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입력, 그 다음은 입력한 데이터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을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한 줄씩 수행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특별히 어떤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차례차례 수행이 되는 거니까 그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러한 연산하는 거를 입력받기 전에 먼저 여기다 작성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연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변수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여기서 입력을 받는데 이전에 어떤 연산을 해버리면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남아있는 쓰레기 값이 연산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입력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입력 한 후에 연산을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받고 이제 연산을 하는데 BMI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죠. 근데 몸무게가 웨이트에 저장돼 있고 키는 하이트에 저장돼 있으니까 자, 하이트 곱하기 하이트 하면은 이제 키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뭐 제곱을 구하라 그러면은 제곱? 그러면 어떤 뭐 연산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작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이트 자 이렇게 해도 컴파일을 할 때 에러가 나지 않는데 이건 뭐냐면 이것도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비트 연산자라고 해서 비트 X와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거듭 제곱을 구하는 연산자가 아니에요. 제곱을 구하는 연산자가 아니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어디서 뭐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 아니다. C에서는 이렇게 거듭 제곱, 뭐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거듭 제곱을 구하는 연산자 자체가 없어요. 이걸 다 함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주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곱이니까 간단하게 두 값을 곱해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BMI를 구할 때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만약에 몸무게가 50kg였다, 키가 180이었다. 그럼 50을 180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20, 25 이 사이의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180의 제곱이 엄청 큰 값이기 때문에 0.00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굉장히 작은 수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 이 하이트가 180을 입력을 하죠. 입력할 때 센티미터 단위 입력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제곱해서 나누면 안 돼요. BMI를 구할 때의 키의 단위는 미터예요. 그러니까 미터의 제곱, 미터로 환산된 키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죠. 자, 하이트를 여기서 입력을 시켰는데 입력한 거를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하기 전에 단위를 환산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거 보면 하이트. 자, 하이트를 뭐로 나눠줘요? 100.0으로 나누는 연산자죠. 나누었을 때 그 값이 바로 미터 단위로 환산된 키값이 되는 거죠. 180cm다 그러면은 몇 미터예요? 1.8m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더블형 변수니까 이렇게 나눌 때도 실수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100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정수고 얘 더블형이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은 실수값일 거 아닙니까? 실수를 이렇게 정수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형 변환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건 묵시적 또는 암시적 형 변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컴파일러 알아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정수와 실수가 이게 데이터의 크기도 다르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이렇게 형태를 항상 맞춰주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100.0으로 나눈 그 값을 자, 나누고 이 대입하는 연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텍 값을 가지고 복사본을 가지고 나누는 건 하지만 하이텍 값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하이트를 사용을 할 때는 환산되지 않은 값이 그대로 쓰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연산한 거를 어디다 다시 넣어줘야 된다? 하이트에 넣어서 미터 단위로 환산된 값을 얘가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연산을 한 피연산자 하나에다가 다시 대입을 시키고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복합 대입 연산자를 4장의 연산자 부분에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이트 나누기 이퀄 100.0. 자,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죠. 하이트를 100.0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그 결과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집어넣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미터 단위 환산된 값을 이제 하이트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하이트 곱하기 하이트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제곱이 되겠죠? 그걸 웨이트를 이제 그 제곱으로 나누면 BMI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괄호를 쓰고 있죠? 자, 여기서 괄호. 자, 이 괄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는 하나의 수식에서 같은 연산자가 여러 번 쓰이거나, 그렇죠? 또는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가 여러 번 쓰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연산자 우선순위를 따져줘야 돼요. 연산자 우선순위. 이 경우에 나누기랑 곱하기랑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수행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연산 방향 또는 결합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곱하겠죠. 그러면 웨이트를 하이트로 나눈 값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값이 되고 그걸 다시 하이트로 곱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그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값을 이 하이트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과 일단 하이트로 나눈 다음에 다시 곱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값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곱하기고 여기가 나누기라면 뭐를 연산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 작은 값을 만들고 그걸 곱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값을 또 제곱된 값으로 나누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연산을 해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렇게 묶어줘야지. 자, 웨이트를 몸무게를 환산된 미터 단위 환산된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제대로 BMI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BMI를 구한 후에 이제 BMI가 20.0보다 크거나 같고 and 25.0보다 작은 경우에 표준입니다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4장의 도전 실전 예제라서 4장이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4장까지만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도전 실전 예제를 낸 건데, 이 부분을 if문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시언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다든가 다른 언어를 공부했다든가 해서 if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연산자를 연습하기 위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 연산자를 써야 된다. 즉서 조건 연산자를 써서 코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조건 연산자는 이렇게 생겼죠. 땡땡 물음표 땡땡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A 느낌표 B 땡땡 C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산자 이 두 개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과 양 사이드에 있는 거 이 세 개가 피연산자인 거죠. 피연산자를 3개 취하는 유일한 사막 연산자가 이 조건 연산자인데, 요거는 이 A의 조건에 따라서 이게 참이면은 그 연산의 결과가 B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피연산자가 이게 거짓이면은 C가 이 연산의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A, B, C는 어떤 피연산자이기 때문에 피연산자는 상수나 변수나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심지어는 이렇게 printf문 이런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printf가 함수잖아요. 그쵸? 출력문이 아니고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printf 함수가 반환값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함수가 다 이 조건 연산의 피연산자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환값이 없는 함수를 써버리면은 반환값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연산의 피연산자를 쓰이겠습니까? 그쵸? 이 printf를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얘가 반환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환값이 있는 함수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반환값이
특별히 어떻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거 프린트F 호출됨으로써 뭔가 출력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반환값은 여기 돌아오지만 그걸 어떻게 해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 조건 연산의 결과를 다시 어떤 변수에 대입을 하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환값은 버려져요. 그리고 이제 출력된 그 결과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A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요 문장이 B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여기까지가 C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관계식, 이거는 요거는 논리식 이렇게 되죠. 괄호를 잘 쳐줬는데 사용해줬는데 괄호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 연산자가 자, 이런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런 관계 연산자가 n도와 낫 같은 논리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자, 그래서 BMI가 20.0보다 크거나 같다. 커도 참이고 같아도 참이죠. 자, 그렇다면은 참이고, 또 25.0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참이라면, 즉 20.0과 25.0 그 사이에 있는 뭐 20.0을 포함한 그런 경우라면 이 전체가 다 참이 됩니다. AND는 양쪽이가 다 참인 경우에 참이 될 테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 문장이 수행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체 연산의 결과가 이 printf 문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표준입니다 출력이 되고 끝나겠죠. 그렇지 않으면 25.0보다 크거나 같다라든가 과체중이죠. 20.0이 안 되는 경우, 미만인 경우라면 바로 C, 즉 이 printf 문이 결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체중은 좀 운동을 해줘야 되고 저체중은 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출력하고 끝나는 거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 변수 선언,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연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산이죠. 이 부분이 이제 조건 연산을 이용해서 연산과 출력을 같이 작성을 했는데 보통은 연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따로 작성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순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